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11강 시간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101번부터 110번까지 같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01번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자, 상계는 단독행위죠. 자,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게 되면 이제 상대방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되거나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자, 이게 반사회질서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조건, 그렇죠, 당연히 조건이 무효가 되고, 따라서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야 정답인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 3. 원칙적으로 조건의 성취의 효과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소급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조건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맞고요. 네 번째,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자,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습니다. 그럼 그 상대방 뭐 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구하니까 10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기한부 법률, 조건이 아니라 이번엔 기한입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기한의 효력은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데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틀렸습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 이 기한에 있어서는 소급표를 인정하냐 안 하나, 이건 무조건 원칙이든 예든 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시기부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한이 도래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부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기한이 도래하면 그 효력이 당연 소멸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틀렸습니다. 자, 소급표 인정할 수 없다. 3.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맞고요. 네 번째, 이자부 정기예금과 이자부 소비대차는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은행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돈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또 돈을 적금을 붓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채권자 채무자 쌍방에게 이익이 있는 겁니다. 자, 5. 기한의 이익을 가진 채무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배상 의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구하니까 102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번, 기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그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틀렸고요. 두 번째,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만약에 손해를 주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세 번째,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를 위하여 정하여져 있다는 것은 채무자 쪽에서 입증이 된다. 이상하죠? 왜? 채무자를 위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입증할 필요 없고, 만약에 채권자를 위하여 정했다면 채권자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채권자를 위해 있다는 걸 채권자 자신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쪽이 아니라 채권자 쪽입니다. 틀렸고요. 네 번째, 기한에는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으나 당사자가 소급표를 인정하는 특약을 가진 경우 유효이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기한에는 소급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무효입니다. 무조건. 당사자가 특약을 맺어서 무효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렸고요. 다섯 번째, 어음수표 행위에는 조건도 붙일 수 없으면 시기도 붙일 수 없다. 자, 어음수표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요거는 맞는데 시기 같은 거는 붙일 수 있답니다. 시기는 언제부터 뭐 시기 시작하는 거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어음 같은 경우. 자, 이거 틀렸네요.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은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자, 물건이 아닌 것은, 물건이 아닌 것은, 자, 부동산 한 100건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채권입니다, 이거. 자, 물건이 아닌 것이니까 채권을 고르라는 얘기인데, 채권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딱 두 개 있어요. 등기 가능한 게 두 개 있는데, 하나가 바로 지금 배우는 환매권이고, 나머지 하나는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등기하는 임차권. 요 두 개, 채권 중에서 등기하는 건 두 개고, 나머지는 다 물건들입니다. 양도담보권, 변칙담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양도담보권 같은 경우도 등기가 가능하고, 건조당권, 유치권, 관습법정의 법손지상권 이런 것들은 다 물건과 관련된 권리들입니다. 물건이고, 환매권은 도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입니다. 자,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번 문제입니다. 105번. 물건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물을 신축한 자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X. 2번. 5년간 소유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 개시 당시에 점유를 처음 시작한 시점을 말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과실이 없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만약 과실이 있게 되면 5년이라 10년이 됩니다. X. 3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자,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겁니다.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청구할 수 없고, 그 미등기 건물 신축한 자는 소유권에 대해서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틀렸죠?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점유권도. 자, 그래서 X. 5. 합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 이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10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8의 문제입니다. 1번. 갑의 저당권이 설정된 을의 토지가, 자, 이렇게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당권이. 을의 토지가 수용된 거예요. 자, 수용됐어. 자, 그러면 수용이라면 공용 수용이니까 공공기관이 이 토지를 수용을 한 겁니다. 수용을. 자, 수용된 경우 수용 재결상의 수용의 개시일까지, 자, 수용 재결상,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 개시를 시작하는 날, 그날 보상금, 자, 이 토지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보상금이라는데, 이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더라도 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상한 조건, 갑은 누구에게서 자기가 돈 빌려준 채권을 담보 받겠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래서 지급 또는 공탁되어야만 갑의 저당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변형된 물 위에도 저당권은 유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을의 토지가 수용이 되면 을 위에 있는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을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갑의 저당권에 해당되는 채권만큼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면 됩니다. 그 돈을. 그 외 나머지를 을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급, 이 토지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전액 만약에 저당권이 다 설정됐으면 공탁을 전액하면 되는 것이고 일부만 값이 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그 일부만 공탁하고 나머지는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유 토지 분할 판결,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권. 자, 형성권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면 바로 권리가 실행이 되는 거야. 공유물 분할 판결이니까 판결 순간 이게 형성 판결이라 판결하는 순간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확정된 때에는 분할 등기 전이라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매수인을이, 자, 을은 매수인이고 매도인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청구 소송에 승소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고 을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다. 이건 형성 판결이 아니라 이행 판결이에요. 즉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승리했으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을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 이 을이 승소한 후에 이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뜻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포락되어 농경지가 하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포락지가 됐다는 얘기는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다시 또 흙을 덮어서 토지로 만든 겁니다. 좀 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2002년에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맞고요. 5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뒤 사기를 이유로, 자,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준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사기였던 거예요, 이게 사기. 자, 을의 사기로, 어쨌든 뭐 제3자의 사기든. 그래서 이 이전 등기한 걸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그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자,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겁니다. 왜? 사기니까. 그러면 을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갑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그렇죠. 즉시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권의 독자성을 부정합니다. 즉 유인성, 원인이 되는 행위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으니까 그 결과인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바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물권행위의 유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번 문제입니다. 107번.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자,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건 바로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법률 행위에 의한 것, 어떠한 행위를 한 겁니다. 법적인 행위, 법률 행위에 의한 걸 찾으라는 얘기고, 물권 변동을 찾으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법률 규정에 의한 행위, 즉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이 성립하는 것들이 보기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등기된 임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저당권은 다 법률 행위입니다. 주로. 자, 이거는 등기해야 됩니다. 해당되고요. 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피담보 채무를 다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을 합니다. 이거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역시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역시 등기하지 않아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인인 내가 물려받는 겁니다. 분묘 기지권의 취득 역시 이건 등기할 수 없죠. 이거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이건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또는 분묘 기지권 같은 경우는 특수한 법정 지상권에 해당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 3, 4, 5는 법률 규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생기고 1번은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10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번 X토지에 관하여 2004년 3월 10일 감령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자,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20일 매매에 의해서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 가등기자는 을입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11일 증여에 의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 문제를 일단 파악을 해야겠죠. X 토지가 있는데 처음에 갑이 소유권자예요. 자,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 최종적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병에게 이전을 해준 거예요. 이전을. 자, 갑에게서 병으로 이전이 된 거고, 다만 이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권리자가 누가 있었죠? 을은 어디까지나 가등기 권리자예요. 가등기. 자, 가등기 권리도 권리는 권리지만 실체법상의 권리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 가등기만 했을 뿐이지. 자, 보겠습니다. 을이 가등기 권리자입니다.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가등기를 했을 뿐이지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의 경우에는. 그리고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해두는 등기지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자, 추정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본인이 어떠한 가등기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뭐 대금을 완납을 한다든가 하고 했을 때만 이제 법률 관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가등기 권리만 갖고는 추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요게 이 문제의 함정은 1번이 함정이죠, 사실. 자, 을은 병이 아니라 갑에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맞죠? 왜? 이 가등기 권리자 을은 갑에게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병에게 청구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3. 을이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병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을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냥 가등기는 실제법상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병이 이전 등기 받아갖고 사용을 하면 그럼 병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없다. 맞습니다. 본등기를 해야만 그때부터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병은 증여받은 병입니다. 갑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X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죠. 병은 등기를 했습니다. 이전 등기를 했어요. 증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취득한 걸로, 적법한 원인에 의해 취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등기의 추정력이죠. 5번. 만일 X토지에 관하여 2004년 10월 20일 정명으로 중복된 소유권 부정 등기가 맞춰졌다면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가만히 보세요. 갑이 보존 등기자예요. 지금 원래 갑이 보존 등기를 했는데 또 다른 보존 등기가 한 1년쯤 후에 정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또 보존 등기가 된 거예요. 근데 갑 백골 상대로 을이 가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정의 보존 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갑이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자니까, 선 등기자니까. 그러나 을이라고 하는 이 가등기 권리자는 후에 나중에 성립된 보존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판례상 가등기 권리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다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108번은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0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번.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의 취득에 관한 거 옳은 거. 그러면 선의 취득,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부동산에 해당 없다. 그리고 매수인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선의이고 또 무과실인 경우에 한해서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에요. 이런 경우에만 선의 취득이 인정되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악의 취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1. 우리 민법상 선의 취득 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죠. 인정 안 한답니다. 부동산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아는 겁니다. 이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선이 시도할 수 있다. 없다죠. 양수인이 선인 경우 플러스 무과실인데 과실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3번 무효인 매매 계약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 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이 이건 무과실이더라도 거래 자체가 유효해야 돼요. 근데 이건 무효잖아. 그러니까 선을 취득을 한다 못한다 하지 못한다.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4번 점유 계정에 의해 줬다 뺐었다 이 얘기 알죠? 자, 점유 계정. 점유 계정에 이제 이중으로 양도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동산에다 이렇게 양도 담보권을 설정했습니다. 나중에 담보권을 선점받은 채권자는 현실 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양도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현실 인도를 받아야만 양도 담보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동산은 틀렸습니다. 근데 5번째, 양수인이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때는 그가 선의 인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실자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원주인은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유실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청구하려면 유실물이 공개시장에서 매수가 되어야 되고 정상적인 거래라는 얘기입니다. 선의이어야 되고 매수인이 무과실이어야 돼요. 과실 여부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틀렸네요. 그래서 다 X고 하나만 O. 지금 옳은 것을 구하니까 10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물건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죠. 소유권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맞고요.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죠.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지역권은 없어집니다. 3.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맞고요.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 자, 저당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에 지상권을 설정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 목적이라는 얘기는 지상권자가 목적 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즉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로 원래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니까 이 저당권이 지금 지상권을 저당을 잡은 상태니까 혼동으로 만약에 지상권이 없어지면 저당권은 어디 가서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채권을. 그래서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또 토지 소유권과 광화권은 광화권은 혼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혼동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동일하게 기속되면 광화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광화권만 따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저당을 잡을 수도 있고.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11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1번부터 110번까지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민법및 민사특별법 실전 문제풀이 제 11강 시간이었고 문제 함께 풀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기백으로 계속 문제 푸실 것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뵐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